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.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. 예. 첫 번째 키워드 할까요? 첫 번째 키워드는 달랐던 골목길입니다. 예. 어느 골목길? 서울 노현동의 골목길입니다. 예. 오늘 아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 모습을 잠깐 볼 텐데요. 상당히 한산한 모습입니다. 가운데는 한산하고요. 취재진은 물론 많고요. 예, 취재진은 물론 많았고요. 현장 취재 기자에 따르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반 시민의 지지 모습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오른쪽 합니다. 구석에 보면 그 구속하라고 쓴 팻말을 든 시민들은 보이네요. 예, 구속하라는 시민들은 많았는데 예. 이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 시민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요. 현장 기자에 따르면 현지에서 경비를 맡은 경찰들도 약간 함가해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.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 모습을 잠깐 보면 당시 복잡했죠. 예, 삼성동 자택 앞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와서 약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거의 꼭 1년이네요. 예. 어쨌든 3월 21일이고요. 검찰청 앞에서는 물론 측근인 이재호 전 의원과 그리고 지금 영상을 잠깐 보면 양복을 입은 일부 시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같이 외치기도 했습니다. 예. 그리고 진짜 시민처럼 보이는 한 분이 손팻말을 들고 MB 힘내세요. 일하신 것 기억합니다. 고맙습니다라고 딱 한 분이 저 팻말을 들고 있었는데요. 주변에서 다른 분의 관심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. 물론 퇴임한 지 5년 정도 된 것도 이제 이유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측근들도 등을 돌렸고 지지자도 굉장히 극히 드문 그런 상황이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앞서도 봤지만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 앞에서 준비한 입장문에서는 기소된 측근들을 의미하는 듯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자택에서 나가기 전에는 나는 깨끗한데 나만 깨끗하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비리를 측근 탓으로 돌리기도 했었습니다. 이 때문에 과연 이 전 대통령의 진심이 뭔지는 측근들도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. 2007년 대선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. 죄를 지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일단 선을 그은 뒤에 그 다음에는 오래된 개인 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냈다라면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좀 표출을 했습니다. 그런데 개인 뇌물 비리가 100억 원이 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혐의가 그렇습니다. 이 부분을 그럼 감춰야 되는 건지 그리고 오래됐다는 얘기는 사실 다스나 BBK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는데 지난 9년 동안 이명박,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권력이 묻어왔던 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 키워드로 갈까요? 두 번째 키워드는 받았어도 뇌물 아니다. 또 잡았습니다. 또 뇌물이 나오는군요. 오늘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의원의 공판 준비기일 재판이 있었는데요. 최 의원의 변호인은 국정원의 이현수 전 기조실장을 통해서 최 의원이 1억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법리적으로 뇌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?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판사가 당시 변호인의 주장을 정리를 하기를 우선 1억 원은 안 받았다는 주장인데 설령 받았어도 뇌물이 아니다는 주장이군요라고 정리를 했습니다. 정리를 해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, 무슨 얘기인지. 맞습니다. 돈을 안 받았으면 그만이고 받았으면 거기에 가정이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네요.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데 만일 받았다면 뇌물이 아니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. 이미 최경환 의원도 사실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. 가장 먼저 이제 뇌물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이런 얘기는 뭐 이렇게 자막으로 내기도 좀 민망하긴 하죠. 그렇습니다. 좀 과격한 표현을 썼었는데요. 그런데 점점 혐의가 구체화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터무니없는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국정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. 요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았다는 주장이냐, 근데 뭐 받았는데 뇌물은 아닌 거냐, 뭐 이런 얘기잖아요. 돈은 받았는데 뇌물이 아닌 돈을 받았다라는 주장으로 최후의 방어막을 펴는 듯한 모습인데요. 그런데 돈을 줬다는 사람인 이병기 전 국정원장 그리고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
구체적인 정황까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. 사실 뇌물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세 번째 키워드 열죠. 세 번째 키워드는 아베의 북한 활용법으로 잡았습니다. 예. 오늘 일본 지지통신은 아베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북일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. 아, 여기는 이제 또 북일 정상회담을 얘기하는군요. 예, 보도를 예. 했습니다. 중국도 뭐 북중 정상회담 하겠다고 얘기 예. 나왔었으니까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런데 아베 총리는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와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 간섭은 곤란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지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. 예. 대북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강경파였는데 며칠 만에 대화파로 급선회를 한 겁니다. 예. 뭐 얘기 나오는 걸로만 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무슨 정상회담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갑자기 인기가 예. 높아진 셈이 됐습니다. 예전에 왜 대피훈련도 하고 그랬잖아요, 일본에서는. 예. 사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 위협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. 실제 그 위험을 가장해서 지지율도 올랐었고 예. 또 그런 다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헌법 개정도 추진해 왔었습니다. 예. 그런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는데 이는 최근 한반도의 대화 무드에 일본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서둘러서 태도를 바꿨다라는 지적도 있고 예.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계속 보도했다시피 아베 총리가 일본 내에서 그 학원 스캔들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데 예.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북일 정상 카드를 북일 정상에